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랑 그다음에 네이버 폼으로 질문을 받았고 다 대답을 해드릴 순 없지만 일단 그냥 몇 가지만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패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패드 없으면 많이 불편할까요? 아이패드가 없어도 공부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패드로 공부하면서 눈이 피로하긴 했는데 아이패드 내에서도 눈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동기들이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갤럭시 탭 같은 거는 제가 써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냥 저는 아이패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계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동기들도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갤럭시 탭, 누구는 아이패드. 근데 이제 아이패드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갤럭시 탭 쓰시는 학우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때는 종이 강의안으로 봤었고 2학년 때 아이패드를 사면서 그때부터 했는데 솔직히 공부하는 데는 아이패드가 없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어요. 그냥 뭐 아이패드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투자를 했으니까 장점이 있는 그런 느낌인 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95% 추천할게요. 그 프린트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하고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를 사고 성적이 좀 올랐어요.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 게 아이패드가 이렇게 창이 있으면 그 한 칸에만 강의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패드를 사긴 했지만 시험 기간에 뭐 양이 좀 많거나 아니면 중요한 과목들이 있죠. 전공 같은 거 뭐 여성간호, 아동간호, 성인간호 이런 거는 프린트해서 종이로 봤습니다. 결론은 아이패드를 추천한다. 아이패드는 방학 중에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하신다면 무슨 용도로 사용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보기만 해서 저도 방학 때는 드라마랑 영화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요즘에는 토익을 해서 뭐 단어를 끄적이거나 뭐 그리고 방학이어도 회의는 계속 하니까 회의할 때 필기하는 정도만 사용합니다. 아이패드는 학기 중에가 최고인 것 같아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질문이 많았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기를 재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교 분위기가 궁금하다고 같은 반끼리만 친한지 동기들끼리 다 친한지 선후배 사이는 어떤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학생마다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친구도 좀 많이 사귄 편이고 그리고 제가 기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다른 친구들보다 좀 활발하게 했어요. 그렇게 2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좀 친구가 많은 편? 그리고 한 학년에 200명 정도, 한 반에 한 40에서 60명 정도 반 인원수는 다양한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같은 반 친구들이랑도 친하고 다른 반 친구들이랑도 친해요. 그리고 기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후배 간 사이도 괜찮고 근데 저희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작거든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선후배 관계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후배 교류를 하고 싶다 하면은 동아리나 기관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대외 활동 이런 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 분위기는 다 같이 약간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서 학습 분위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열람실에서도 진짜 되게 다들 열심히 하고 그냥 학습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나 하시는지 공부 시간 궁금해요. 그리고 공부법도 궁금합니다. 2학년 과목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2학년부터 기본 간호학 등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전공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법이나 팁이 있으신가요? 1학년처럼 무작정 암기만 하기엔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제가 공부법은 그냥 따로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빈칸 뚫기, 형광펜 공부법, 타이머 공부법, 열품탁, 타임레스, 전공책 활용, 모는 종이, 유튜브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개강하면은 다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개강 전에 얼른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다르지 않고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똑같은 공부 방법으로 그냥 계속 사용해요. 그리고 평소 학기 중에는 강의 듣는 시간 제외하고 1시간 내서 2시간 정도? 평소에는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강하면 아시겠지만 강의 듣느냐고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험 4주 전에 공부를 시작을 해요. 원래는 2주 전이나 3주 전에 했었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주 전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해도 느린 편이고 집중력도 짧은 편이라서 2주만 하면 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면 시험으로 봤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대면을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비대면이었을 때 한 4주에서 3주 전에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이거는 그 강의 듣는 시간도 조금 포함이에요. 2주에서 1주 전에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리고 시험주에는 최고로 많이 했을 때가 17시간이었어요. 그 여성간호 공부할 때. 근데 이제 이게 밤을 새고 이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잠을 자고 이랬으면 이것보다 조금 덜 나왔겠죠? 간호학과 전공 문제집이 시중에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포도성이님이 푸셨던 문제집의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시험 기간에 문제집 푸셨나요? 푸셨으면 추천하시는 문제집이 뭔가요? 일단 저는 시험 기간에 문제집을 풀었어요. 시험 문제 유형이 약간 국가고시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처음에 퍼시픽이랑 필통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워낙 이 두 개는 국가고시 문제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풀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론적으로 퍼시픽을 풀었습니다. 그냥 퍼시픽을 고른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그냥 제 위탁번인 그 선배죠. 선배가 저랑 나이가 똑같아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필통이랑 퍼시픽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나는 그냥 퍼시픽 풀어 라고 해서 그냥 저는 퍼시픽을 풉니다. 문제집은 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하지만 시험 기간에 그 문제집만 막 달달달달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시험 문제로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건 국시 문제집이지 학교 시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강의 안에 있는 포인트랑 국시용으로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은 참고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포인트를 찾는 용도로만 하시고, 저는 학기가 시작되면 한 주마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챕터를 확인을 하고 문제집에 해당 부분을 스캔을 해서 아이패드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4주 전부터 공부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의안이랑 전공책을 같이 이렇게 펴놓고 읽고 문제집에 있는 그 같은 챕터를 풀어봐요. 그리고 진짜 이 문제는 잘 냈다 싶으면은 그거를 또 사진 찍어서 아이패드 그 강의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시험 전에 한 번씩 더 보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 중에 가장 재밌었던 과목과 재미없던 과목의 이름과 이유는, 가장 재밌었던 거는 아동간호, 여성간호, 인간 심리에 의해 심리학 정도. 재미없었던 과목은 간호학 입문이랑 병태 생리를. 아동간호, 여성간호는 일단 제가 되게 흥미로워하는 과목이어서 되게 재밌게 공부했고, 인간 심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예시를 되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시가 아직까지 막 생각나는 정도로 예시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 과목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점수도 되게 잘 나온 편이었어요, 심리학. 간호학 입문은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간호학인데 저는 약간 이론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사 같은 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병태생리는 제가 이번에 성인간호를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재미가 없어요. 성인간호에서도 증상이나 간호 쪽은 재밌는데 왜 이렇게 병태생리는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2학년 교내 실습 전에 알아두면 좋거나 보면 도움되는 것들이 뭔가요? 딱히 실습 전에 큰 준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역시도 안 했고, 근데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으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간호학과 핵심 술기 동영상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영상 보는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지침서를 받으면 안에 절차가 다 나와 있고 실습실에서 교수님이랑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딱히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쉬세요.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핵심 술기 테스트를 할 때 포도성이님만의 잘 외우는 팁이 있나요? 올해부터 교내 실습을 시작하는데 그 많은 프로토콜을 외우라니 막막하네요. 일단 앞부분은 다 똑같아요.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수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대상자를 확인한다.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이런 거는 모든 술기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냥 한번 외워놓고 외우지 마세요. 왜 이 술기를 하는지 목적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외워지고, 만약에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이라고 하면은 대상자에게 왜 이 술기를 해야 할까요? 코로 숨 쉬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산소를 주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절차의 목적이에요, 목적. 종이에다가 술기 절차를 술기 평가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쫙 다 써요. 그러고 나서 이 술기는 왜 대상자에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오픈랩 시간을 꽤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동기가 틀린 부분도 체크를 해주고, 이게 손이 익어야 절차도 기억에 남으니까 손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증은 어떤 거 따실 생각인가요? 저는 BLS 하나만 딸 예정이고, 그리고 선배님들 취업 후기 보면은 자격증은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점이랑 토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토익에 매진을 할 거고, 목표 점수에 도달을 하면은 제2외국어까지만 준비하고 나머지 자격증은 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서울 대병의 목표는 커말은 따는 게 좋을까요? 저도 물어봤었고, 커말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물어봤었고, 인터넷 서치도 많이 해봤는데 커말은 도움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냥 한 줄 채우는 정도? 그 정도고, 그리고 일단 커말을 할 시간이 된다, 나는 토익도 괜찮고 학점도 괜찮다, BLS도 있다 하면은 커말을 하는 걸 추천하지만, 커말 할 시간도 없는데 나 토익 해야 되고 학점 해야 되고 지금 할 거 엄청 많은데 커말을 닦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커말 할 시간에 차라리 제2외국어를 하시는 게 어떤가. 토익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어를 못하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지금 저죠. 그리고 영어를 좀 한다, 기본기가 있다면 3학년 여름방학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3학년 여름방학 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토익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편하고 3학년에서 그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자소서를 쓰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토익할 시간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영포자라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입문반을 수강하고 있고, 그리고 토익은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일정 체크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서여관 후배 학생입니다. 2학년 때 하면 좋은 대외활동이나 교내활동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대외활동을 꼭 해야 하고 중요한지.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저는 일단 대외활동은 안 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 동아리 활동도 1학년 때만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탈퇴했고, 근데 그 대신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자치기구 6대 기관 중에서 한 기관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는 기관장 임원으로 있었어요. 동아리의 경우는 하는 거 추천드리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후배관 교류가 사실 없어요. 저희 학교는 별로. 그래서 동아리나 기관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관 교류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뭐 봉사활동, 공모전, 토익도 있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당연히 무료이고 공모전의 경우에는 입상하는 상금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외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많나요? 대외활동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히 그냥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재밌게 하려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 동기들은 거의 다 안 하거든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는 간호 학생들에게 추천하시는 것, 미리 어떤 걸 해놓은 게 좋을지 등등.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시라면 제발 노세요. 제발. 방학이니까 놀아도 돼요. 제발. 그리고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라면 토익이 불안하면 토익 살짝 하시고 시험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학기 시작하면 열심히 하세요. 방학에 제발 쉬세요. 너무 힘들어요. 간호학과 상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공부량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인터넷이나 뭐 간호학과 친구가 인스타에 시험기간 올리는 사진들 보면서 와, 공부량이 많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들어오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진짜 그 시험 전날에 1회독하고 2회독하고 이런 게 정말 벅차요. 그리고 일단 간호학과다 보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그냥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는 기분? 그냥 고등학교 고3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느낌?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점과 반대로 좋은 점은, 가장 힘든 점은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경쟁의 영속이고 졸업하고도 임상 나가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부를 해도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적 올리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항상. 좋은 점은 동기 사랑이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저는 의학 드라마나 뭐 의학 관련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 들어와서 전공 배우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나요? 일을 벌리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 학교에서 이걸 하네? 그러면 저것도 해야지. 그리고 토익이나 뭐 토익 방학 때 해볼까? 이러면 학원 등록하고, 유튜브 좀 해볼까? 하면 유튜브 개설하고, 그냥 뭔가를 계속 시작하시면 몸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숱 많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다 숱이 많은 것 같아요. 탈모 걱정은 없어요. 근데 머리 감을 때 진짜 너무 힘들고 말대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현재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의 목표는 3월 개강 전까지 좀 푹 쉬는 거? 1월달에도 토익 주 5일반 다녔고 6월달에도 주 3일반 다니고 있긴 한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방학 때 제가 2020학년도 때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너무 바빴어가지고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방학 때도 일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개강하면 진짜 심각하게 바빠질 거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습을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학년이 시작이 됐으니까 개강 전까지는 푹 쉬려고 합니다. 3학년 계획은 누적 학점 올리기, 토익 점수 3학년 겨울방학에 끝내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쓰시던 최애 쿠션이랑 섀도우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학교 다닐 때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녔어요. 막 누가 신경 쓰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약속 있을 때는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거, 아니면은 뭐 최근에 자주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쿠션은 안 쓰고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사용합니다. 얘는 어퓨 거예요. 어퓨 거는 저렴해서 샀어요. 이거 9,000 얼마였나? 그래서 파운데이션 치고선 엄청 저렴해서 하나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되게 여러 개여서 피부톤에 맞는 거 사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되게 얇게 발려요. 그리고 루나 컨실러. 컨실러 중에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샀는데
저는 이거를 베이스로 쓰거든요. 그냥 컨실러에서 그 부분적으로 잡티 가리는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얘를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같은 제품에 같은 컬러로 큰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베이스를 합니다. 안에가 진짜 크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쓱쓱 바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두들겨서 베이스를 끝냅니다.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좀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3개가 있고 첫 번째로는 네이처 리퍼블릭 팔레트. 짜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많이 쓰는 컬러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가 있고 페리페라 2종류 있거든요. 이거를 자주 쓰는데 2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블링블링한 컬러 빼고 3가지를 다 쓰고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지금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빵꾸 뚫린 그 컬러 있죠? 그 컬러만 써요. 그리고 애교살에도 발라주는데 이거는 클리오 거예요. 친구한테 생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완전 데일리템 맨날 써요, 맨날. 짜란. 재미있게 본 인생 영화나 드라마. 인생 영화는 딱히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저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되게 다 무난무난하게 재밌게 보는 편이라. 근데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중에서 펜트하우스를 좀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방학 어떻게 보내세요? 1월에는 주 5일반 토익학원 다니느냐고 바빴고 2월에도 토익 주 3일반 다니느냐고 약간 좀 바쁘게 바쁘게 보낼 예정이에요. 지금 2월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임기가 이제 끝나긴 했는데 방학 때 기관일 때문에 계속 학교도 가고 회의도 하고 학기 중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방학이니까 강의가 없다는 것 빼고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스케줄을 열심히 짜고 그걸 또 계획에 옮기는데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행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성 있게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제가 진짜 열심히 산다고 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못 봤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게 참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마음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끄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대학 생활을 2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학 생활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은 걸 해보고 싶어서 계획도 되게 이것저것 짜는 것 같고 그래서 몰라요. 부끄러워요. 저 되게 충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막 벌려놓고 후회한 적도 많았고 그래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성격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몸도 힘들고 이제 그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심적인 여유도 없었고 좋은 거라고 하면 좋고 나쁜 거라고 하면 나쁜 것 같아요.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일단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싶으면은 그냥 충동적으로 하원을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시험도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획성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한 달 달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붙여놔요. 그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계속 봐요. 그리고 일정을 그냥 걷다가 다 적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실행력이 없다고 아니면은 뭐 계획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눈앞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눈앞에 달력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체크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력도 챙기고 계획성도 챙기고. 임상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대졸자로 입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졸업 때 나이가 29살이어서 약간 대학병원이 간당간당한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합격을 하면 최대한 오래 다닐 생각이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오래 다니고 싶다고 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임상이 진짜 힘들다고 하니까 그리고 꼭 대병이 아니더라도 저는 간호사로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현재 생각으로는 일단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이거는 대졸자 전형으로 들어오신 계기가 궁금해요라는 질문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교 전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3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전대학 전공 특성상 이게 나이를 먹어서까지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구심이. 근데 마침 그때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은근슬쩍 물어봐도 제가 간호사 일 어떠니? 근데 그 친구는 간호사는 아니었어요 그때. 간호사 쪽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나도 간호사를 한번 입시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료계에서 일을 하고 싶기도 했는데 이제 그 성적이 안 됐어서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아예 못했던 것 같고 그냥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할 때 이런 아이템은 꼭 필요하다. 문구류나 전자기기 생활할 때 필요한 물건, 음식 등등이요. 진짜 강추하는 거는 독서대. 일단 얘랑 이렇게 저 독서대 2개 있거든요. 이거 하나는 아트박스에서 6천 얼마인가? 5,900원이 가지고 산 거고 이거 산 다음에 이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산 거예요. 이거 인터넷으로 산 건데 이거 제가 브이로그에 언박싱 한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봐봐 이거 봐. 개 좋아. 짜란. 좀 있어 보이는데 독서대가 왜 필요하느냐. 일단 전공책이 되게 두껍고 얘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페이지 이렇게 양쪽에다가 전공책 크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펴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공부하기 좋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거 거치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얘는 원래 그 제품 이름이 노트북 거치대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지금 이렇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시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얘를 쓰면은 이렇게 돼요.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느낌? 그래서 이거 좋아요. 공부할 때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책도 막 이렇게 밑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 목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얘 놓고 보면은 목에 부담이 좀 덜 해요. 그래서 저는 독서대 왕추천. 친구들도 다 쓰고 있어요. 독서대는. 아이패드 쓰시는 분이면 로지텍 키보드. 저 이것도 세계 선물 받았는데 아무래도 아이패드에다가 저는 필기를 하고서 글씨가 안 이쁘기 때문에 타이핑 쳐가지고 그걸 다시 텍스트화 시켜놓거든요. 그럴 때 아이패드 이렇게 막 두들기면은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로지텍 사놓고 그걸 막 두들기고 나서 텍스트화 시키면 시간도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자막 편집할 때도 저 키보드 써서 합니다. 포스트잇 그냥 뭐 근데 저는 이런 무난한 컬러 말고 이렇게 좀 확 튀는 컬러나 이런 걸 좋아해요. 더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전공책 같은 걸 좀 깨끗하게 쓰고 싶어 하는 편이라 필기할 거 있거나 뭐 있을 때 이런 걸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인덱스. 전공책이 두껍다 보니까 매번 그 챕터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학기 중에 이거 인덱스 써가지고 챕터를 분리해놔요. 뭐 교수님별로라든지 아니면은 챕터별로. 정말 죄송한데 제트스트림 쓰거든요. 저 근데 이것만큼 편한 펜을 못 봐서 0.5로 제트스트림 3컬러를 사용합니다. 형광펜. 이거 엄청 싸요. 하나에 7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평소에 쓰는 이런 형광펜보다 조금 더 진한 노랑? 그런 색이어서 저 되게 좋더라고요. 샤프는 저 이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거든요. 0.3? 근데 진짜 오래 써가지고 이게 다 까져서 제품명을 모르겠어요. 그 엄마랑 문구점 갔는데 그 문구점 사장님이 0.3으로 공부하면은 되게 이렇게 집중도 잘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진짜 되게 비쌌어요. 심지어 비싸게 사주셨는데 진짜 튼튼해가지고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 샤프는 이거 하나밖에 안 써요. 나머지 필기구는 잘 안 쓰는 거 같아요. 맨날 쓰는 것만 써서. 2학년 때 했던 활동이나 공부 등 중에 후회되는 것, 뭐뭐를 못해서 후회된다, 아니면은 후배님들은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 같은 형식. 후회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답변드리자면은 하루 날을 잡거나 아니면 그냥 틈틈이 간호학과에 온 이유라던가 아니면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휴학한 친구들도 있고 학교 커뮤니티에서 약간 너무 힘들어서 휴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2학년 2학기 이제 전공 시작하면서 살짝 되게 힘이 들었던 그 시험 기간이 있어가지고 위기가 왔는데 약간 그냥 회사나 계속 다닐 걸 괜히 간호학과에 왔나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니까 1학년 때나 2학년 때 틈틈이 이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이런 걸 생각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 그 시험 기간 브이로그 보시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 때문에 공부하지 말고 미래에 너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공부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 내 눈앞에 시험이 급하지 학점이 잘 나와야 내가 취업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험 보고 나면은 다 까먹어요. 내가 뭘 배웠는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덜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임상 나갔는데 내가 진짜 막 아무것도 몰라서 환자가 상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임상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무식한 간호사는 되지 말자. 무식한 간호사가 돼서 환자를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게 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시험 공부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인간호에서 폐색전증 같은 부분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임상에서 폐색전증 환자를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실 거고 내가 어떤 치료를 해드려야겠다라는 거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도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틈틈이 내가 간호학과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학년 올라가면서 힘들어지니까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거든요. 사실 과제가 바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틈틈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서여간의 장점과 왜 이 학교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학교 다니시다가 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꼭. 우선 저는 저희 학교 제외하고 다른 학교도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 학교가 통학하기가 가까웠고 편했어요. 버스 그냥 한번 갔다가 또 다른 버스 갈아타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통학거리가 되게 중요했어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호 단과대학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단과대학이다 보니까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권 전문대 간호학과 중에 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저희 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졸자 전형 질문이 꽤 있었는데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의 적응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학교 생활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적응하고 못하고의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호학과에 정말 뜻이 있고 간호사에 대한 정말 뜻이 있다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학교 기준으로 대졸자 전형 분들 나이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제가 25살에 입학을 했을 때 저는 중간 정도의 나이였어서 저보다 어린 대졸자 전형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있는 대졸자 언니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 100세 시대에 저는 20대 후반이면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간호학과 입학에 약간 망설임이 있다면 저는 그냥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졸자 전형 면접 때 꿀팁 혹은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인 것 같아서 패스를 하고, 꿀팁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면접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그 문 닫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웃는 얼굴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면접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면접 볼 때 들어가면서부터 웃고 문 닫고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웃는 인상으로 있었거든요. 교수님들께 질문 받을 때 끄덕이는 액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상대방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은 잘 듣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액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면접 준비하실 때 학교의 대략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홈페이지를 뭐 하루 날 잡고 보시던지 아니면 틈틈이 그냥 구석구석 들어가 보세요. 막 이 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저 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동아리 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전체적인 커리큘럼 나와 있는 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 면접 볼 때 간호학과 입학하면 뭐 배우는지 아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안다. 네, 압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1학년 때는 뭐 배우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받아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제가 커리큘럼을 보고 가서 1학년 때는 이런 과목, 이런 과목, 이런 과목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학교 입학해서 뭐 하고 싶냐, 학교 입학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저는 학교 홈페이지 나와 있는 동아리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제 기억엔 영어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그 동아리도 영어 동아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아리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아리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 동아리에서 영어 활동, 뭐 영어 공부라든지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이 학교에 얼만큼, 이만큼의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올라온 질문이나 그런 거는 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보시고도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답은 제 기준에서 드리는 대답이니 그거를 맞게 막 100% 맹신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Q&A 첫 번째 Q&A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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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여드릴 게 있나? 없는데? 없는 것 같아.